바로 시작하죠. 자,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이연법인세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요. 이연법인세는 그 책 3페이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산식에 보시면 이연법인세 변동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모인 이유는 이연법인세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단기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세 추납액, 이연법인세 변동액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두 가지, 단기법인세와 법인세 추납액은 세무조정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즉 법인세법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또 다시 표현하면 우리 강의와 맞닿아 있지는 않다.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면 법인 결성과 세무조정 실무를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맨 마지막 그 이연법인세 변동의 이 부분만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연법인세가 반영이 돼야지만 법인세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거죠. 네,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연법인세인데 또 넓게 해석해 보면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연법인세는 회계 영역입니다. 법인세법 영역이 아니고 이제 회계 영역에 있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거기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산식 세 줄 내려가 보시면 과언이 아니다라는 고줄. 이러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이 있으나 회계기준은 자산부채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래적 시절에 제가 회계사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연법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엔 이연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 시대라는 게 열리는데 2001년도부터 기업회계 기준서가 제정이 되고 2011년부터는 지금 아시는 이제 IFRS 시대죠. 기준서 시대 2001년도부터는 자산부채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좀 이따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계는 전통적으로 손익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사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얼마다, 올해 성과가 얼마다 이런 위주로 이제 기사가 나오죠. 손익 중심하는 게 그 이연법. 근데 요즘에는 자산부채 중심입니다. 회계가. 자산부채 중심, 재무상태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산부채법으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뭐가 더 우수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자산부채가 현재는 더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자산부채법이 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우수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자산부채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누가 적용합니까? 아래쪽에 적용 대상 기업인데 넘겨서 표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IFRS 적용 기업은 무조건 합니다. 우리 회사가 채택한 회계 기준이 IFRS다. 그럼 무조건 하는 거고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갈림길이 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하는 건데 그 도표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이연법인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신 회사는 아마 중소기업은 아니실 거고 또 일반 기준도 아마 있겠지만 이제 통상 IFRS가 좀 더 많으실 텐데 IFRS는 무조건 합니다. 중소기업이어도 합니다. 상장, 비상장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적용대상 법인세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법인세는 당연히 적용대상입니다. 근데 두 줄 내려가서 국외에서 부과된 세금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즉 국외 법인세도 이연법인세 대상입니다. 즉 전 세계 법인세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다. 여러 나라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이연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세법에 따른 것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포인트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용어 정의인데 우리 지금 교재는 일반 기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 IFRS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 없이 가고요. 가다가 IFRS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 포인트나 이런 걸로 레포해 놨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IFRS와 일반 기준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RS 이제 적용하는 회사들은 가다가 포인트도 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기준을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어정인데요. 이제 이 교재 또는 이제 회계 기준을 보시다가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계이익이라는 단어는 세전 순손익입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소득 또는 결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법인세법상 각선도소득을 뜻합니다. 넘겨서 이제 산식이 하나 있는데 이 6페이지 상단의 산식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이거 모르시면 오늘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 개념만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보겠고요. 그래서 세전 순손익에다가 세무 조정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결손금, 과세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 보실 때 소득 또는 결손금 이러면 이제 세법 용어고 세법 단계고 그다음에 순이익, 순손실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회계, 장부상의 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7페이지에 법인세 부담액이라는 단어가 있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산식을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맨 아래 산식가 보시면 7페이지 법인세 비용은 아까 우리 모드에서도 나왔지만 그 세 가지를 가감한 게 법인세 비용이고요. 앞에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 추납액까지를 법인세 부담액이라 부릅니다. 즉 법인세법상 법인세를 법인세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다 이 회계상의 이연법인세 개념까지 가감한 게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부담액 용어 좀 요거 중요한 용어라서 좀 읽어보면요. 올라가 보시면 법인세 부담액은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농특세도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 정기 이전 법인세 부담액 등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 이전 법인세 부담액은 말 그대로 전년도 이전 기간에 대한 법인세인데 이미 납부하셨죠. 근데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수정신고하거나 환급 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경정청구하는 경우인데 좀 특별한 케이스죠. 통상 법인세 부담액은 단기법인세 부담액만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세 가지 세목이 합해졌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세와 농특세가 합쳐진 금액을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세무기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인데 이건 이제 쉽게 표현해 드리면 자산부채의 세법상 장부금액. 세법상 장부금액. 여러분 자산은 세법적으로 나중에 손금이 되는 거고요. 부채는 세법적으로 나중에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는 미래 감가상각비로 송금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송금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부채는 이제 입금이 되는데 그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그게 세무기준액. 자산은 송금 처리될 금액, 부채는 입금 처리될 금액. 그래서 자산부채의 세법상 장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산식에도 있지만 지금 8페이지에도 있고 10페이지에도 있지만
장부상 금액과 세법상 장부 금액의 차이는 유보죠. 결론적으로 유보를 가감한 금액이 세무기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서 일시적 차이. 자, 일시적 차이는 제목 옆에다 써놓을까요? 유보라고. 회계는 일시적 차이라 부르는데 세법은 이거를 유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차이 정의가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죠. 네, 세무기준액은 자산부채 장부에다 유보를 가감한 거니까. 근데 유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일시적 차이도 두 가지가 있다. 아래쪽에 가산할 차이가 있고 넘겨서 차감할 차이가 있다. 그럼 뭐가 플러스 유보일까요?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소멸될 거니까 가산일시적 차이는 현재 마이너스 유보고 차감일시적 차이는 플러스 유보가 되겠네요.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반대가 맞죠. 근데 세법은 현재 기준으로 부호를 이제 말하는 거고 회계는 미래 개념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가산할 그게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가 차감할 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플러스 유보가 된다는 뜻이니까 미래에 플러스 유보, 미래의 소득을 늘려주겠네요.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겠네요. 미래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래의 법인세가 증가되겠네요. 미래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해보면 현재 마이너스 유보가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은 미래에 플러스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10,000원이 증가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될 겁니다. 만약에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2,000원의 법인세가 증가하겠죠. 그럼 미래에 나갈 돈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회계처리가 넘겨서 기본적으로 부채다. 이연법인세 부채. 그럼 차변에 뭐라고 적느냐? 기본 계정이 법인세 비용. 그럼 법인세 비용 말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일도 있나 봐요? 네.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근데 통상은 법인세 비용이 맞다. 자, 이제 차감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소득을 감소시켜 줄 거니까 당연히 반대 개념. 미래의 법인세를 감소시켜 주니까 법인세가 다시 나갈 돈이 줄어든다. 법인세 나가는 돈이니까 나갈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산이다. 이연법인 자산. 그리고 대변에 역시 기본적 계정 법인세 비용이다. 그 밑에 포인트에 일시적 차이 1번에 기간적 차이랑 뭐 차이 필기호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서 생략을 합니다. 그냥 일시적 차이가 유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제일 중요한 용어 정의가 나오네요. 14페이지 6번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 용어를 위해서 앞에 용어들은 이제 정의하고 왔던 건데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차감일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차감일시적 차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게 결손금, 세액공제의 2월액들입니다. 소득공제도 2월 되면 역시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공제가 2월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결손금과 세액공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의 정의는 다음 항목들로 인하여 몇 가지? 세 가지.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입니다. 그 문구를 뜯어볼게요. 우선 법인세 부담액. 그래서 아래 세 가지로 나타나는 법인세 부담액. 법인세 부담액이 세목이 몇 가지였죠, 아까? 세 가지. 법인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그 세 가지 효과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메모를 좀 해보면 차감할 시적 차이는 법인세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법인지방세는요. 역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법인지방세도 법인세 과세표준 가지고 가서 세율을 곱하니까 차감할 시적 차이는 당연히 과표 영향을 주니까 법인세와 지방세 영향이 있겠죠. 농특세는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감할 시적 차이는 두 가지 효과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손금은요. 똑같죠.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는요. 세액공제는 나눠집니다. 혹시 농특세가 과세되는 거라면 법인세, 지방세, 농특세까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농특세가 비과세된다면 법인세와 지방세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세액공제 중에 또 지방세 대상이 아니면 또 지방세는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세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지방세 과세 여부, 농특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법인세 부담액을 좀 해결해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잖아요. 이름이 문구가 미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효과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래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가 통과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해볼게요. 23년까지는 현재 법인세로 가는데 24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최고 구간이 25%가 없어진다. 그러면 미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제 미묘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차감일적 차이가 내년에 차감된다고 하면 최고세율 25%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죠? 만약 24년에 소멸된다고 생각해보면 25% 구간은 없는 거잖아요. 미래니까. 그래서 미래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네요. 즉, 이게 국회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감일적 차이가 내년에 차감되느냐 24년에 차감되느냐, 그 차감되는 시기도 또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의 뒷목을 잡을 문구 바로 그 미래라는 단어다. 그럼 미래와 관련된 단어를 지금 좀 풀어드리면 뭐가 필요하세요? 우선 입법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입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되는 기간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차감할 시적 차이의 뭐죠? 소멸 기간. 언제 차감되느냐. 그 소멸 기간을 예측하셔야 되네요. 근데 결손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결손금도 언제 결손금이 이월돼서 공제되느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세액공제도 역시 똑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란 단어는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미래세율을 적용한다. 두 번째, 소멸 시기 예측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업무, 즉 우리 강의 때는 되게 가볍게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업무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미래란 단어다. 자, 못지않게 힘든 단어가 바로 거기 경감대리라고 있나요? 경감대리는 뭐죠?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럼 회계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 이건 이해법이 자산이잖아.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을 인식하면 대변에 수익이 생기잖아. 대차평균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럼 미래의 자산을 인식하면서 단기의 수익을 잡는 거잖아. 그렇죠. 혹시 회사가 부풀리면 어떡하지? 회사는 자산을 부풀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경감대는 입증하랍니다. 뭘 입증해라? 경감시킴을 입증해라.
정말로 미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되는데 바로 이해되세요. 올해 결손이 났어. 올해 결손금이 무려 100억이야. 결손금 이월 공제 받을 게 100억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내년에도 결손이 날 것 같아. 그럼 결손금 이월되면 뭐 하나요? 경감될 법인세가 없죠. 어차피 내년엔 법인세가 0인데.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결손금 이월 공제 15년 되잖아요. 15년 이제 현재 15년으로 바뀌었는데 15년 내내 결손 날 것 같아. 많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손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경감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경감될이라는 건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입증하라는 뜻인 동시에 뭘 입증하라는 뜻인 거죠? 미래에 결손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감대리라는 건 뭘 입증하시라? 미래의 소득을 입증하라. 여러분 회사의 미래 소득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미래 소득은 어떻게 산출돼요? 다시 가볼까요? 우리 6페이지. 6페이지에 벌써 소득 보고 오셨어. 6페이지의 산식이 뭐예요? 6페이지 상단의 산식이. 이게 소득 계산 절차 아니에요? 그럼 지금 회계가 말하는 게 경감대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 각성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입증해야 돼요? 첫 번째? 세전순손익이 나와야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힘든 게 뭘까요? 세무조정이 힘들까요? 세전순손익이 힘들까요? 우리 다 힘들어. 다 힘든데 우선 1차적으로 뭘 산출하셔야 돼요? 네, 세전순손익을 산출하셔야 돼요. 미래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만들으라는 거예요? 미래 손익계산서 만들라는 거죠. 추정재무제표 하라는 거죠. 몇 년치 하라는 거예요? 회사가 필요한 만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결손금이 있는데 이게 15년 다 지나야 15년 지나야 다 찾아먹을 것 같아. 그럼 15년치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미래 재무제표. 우리 회사는 3년만 지나도 다 결손금을 찾을 것 같아. 그럼 3년치 재무제표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또 세무조정 사항이 있잖아. 세무조정 사항은 우선 확실하게 발생되는 게 있지 않아요? 현재 유보. 현재 유보는 나중에 무조건 미래 세무조정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퇴축 유보가 있어. 퇴직금 유보가 있어. 그럼 미래에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한 5년 있다 없어질 것 같아. 마이너스 유보로. 그럼 5년 후에 재무제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회사 퇴직금 부채가 10년 있다가 소멸될 것 같아. 네? 결손금은 3년 만에 소멸될 것 같은데 퇴직금은 10년 있다 소멸될 것 같아. 그럼 10년 후에 재무제표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경감대리라는 걸 뭘 입증하시라? 미래소득의 입증. 미래소득의 입증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래재무제표 만들어주시라. 이걸 회계는 5글자 실현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연법 자산이 뭐죠? 다음 3가지로 인하여 국회를 통과한 미래세율을 가지고 소멸시기 예측하여 동시에 실현 가능성도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래의 법인세, 지방세, 농특세 효과를 계산하시라. 이게 이연법 자산이라는 거죠. 이 문구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얘는 소스가 하나네요. 가산할 차이 하나예요.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부담액. 그럼 이제 또 풀어보면 법인세 부담액인데 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하나잖아요. 농특세는 관계가 없네. 법인세와 지방세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미래니까 뭐죠? 역시 미래. 미래 세율로 하시는 거고, 소멸시기도 예측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근데 부담하게 될인데, 회계가 말합니다. 부담하게 될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까 경감될은 입증하라고 하는데, 얘는 부채지 않냐? 부채지 않냐? 부담한다는 건 명백하니까 가산할 차이로 이거는 뭐 입증할 필요가 없대요. 미래소득과 무관하대요. 그래서 가산할 이적 차이는 무조건 인식을 합니다. 미래 결손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손금이 100억이 넘어갈 것 같아. 근데 가산할 차이는 10억밖에 없어. 뭐 그래도 어차피 가산되는 세금은 없잖아요. 0인데 0. 아니요. 그래도 그 가산할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범위세 인식한다. 자산은 인정 안 해주는데 부채는 하랍니다. 보수성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정책. 세무정책은 말 그대로 세금을 발생시킬 만한 또는 변동시킬 만한 정책이란 뜻인데요. 세금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감소시키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현재는 비과세 채권인데 과세 채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도 역시 가능하겠고요. 근데 뭐 이거는 미비합니다. 솔직히 세무정책은 그닥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자, 이연법인세 지금 이제 용어까지 좀 보셨는데요. 잠시 칠판 보시면서 우선 이연법인세 변동액이 법인세 비용에 반영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부담액의 의미, 그래서 간단한 사례 하나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책이 없는 사례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뭐 안 쓰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자, 회사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도 있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답니다. 2월 되는 걸로. 근데 하나는 농특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하나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거라고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이제 자료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이제 1번입니다. 현재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10,000원이고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20,000원이고요. 농특세 과세되는 건 500원, 비과세되는 건 400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할게요. 원래 이제 누진 구조인데 네, 단일 구조라고 가정을 하겠고 법인지방세는 원래 별도로 계산하죠. 근데 우리 논의의 편을 위해서 법인세의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근데 줄어드는 법인세 효과의 20%라고 역시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